두 평면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한다 하고 돼 있지. 자, 점 A와 점 D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대응점이라고 하고, 대응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하고, 선분 AB와 대응하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지? 예. 용어는 다 똑같습니다. 삼각형 ABC를 확대하거나 삼각형 DEF를 축소했을 때 둘이 합동이 될 때 두 삼각형은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닮음 기호는 삼각형 ABC 닮음 삼각형 DEF. 자, 요거 S자 모양을 높여놓은 모양이 닮음 기호입니다. 닮음 도형을 기호로 나타낼 때 두 도형의 꼭지점은 대응하는 순서대로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알겠니, 얘들아? 점 A의 대응점, A 첫 번째 거 썼죠? 그럼 D를 써야 되고, B의 대응점 E를 써야 되고, 세 번째 거 C의 대응점 F. 이렇게 요 순서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 순서가 틀리면 학교 시험에서 틀린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은 다 설명드렸고, 근데 특별히 이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대응변 있죠. 선분 AB와 선분 DE가 대응변이고, 선분 BC와 선분 EF가 대응변이고, 선분 AC와 선분 DF가 대응변이죠. 맞아? 그때 닮은 관계에 있을 때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만약에 이 변들의 비가 모두 m 대 n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자, 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대응변의 비가 m 대 n일 때 이거를 뭐라고 해? 닮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을 닮은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동인 두 삼각형은 닮음으로 표현하자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닮음비가 1대1이면 닮음비가 1대1일 때 두 도형은 뭐다? 합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닮음비가 1대1인 두 도형은 합동인 도형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지금 이거 설명했네, 그죠?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 1.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그 다음 대응각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대응각의 크기는 모두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각 A와 각 D가 같고, 각 B와 각 E가 같으며, 각 C와 각 F가 같아집니다. 삼각형일 때 모든 평면 도형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응각의 크기는 같고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닮은 비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냅니다. 둘째, 합동인 두 도형은 닮은 비가 1대1인 닮은 도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도 설명은 다 했네요. 자, 60페이지.
입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입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은 닮은 두 입체도형에서 첫째,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이 대응하는 면은 닮음 도형이다. 당연한 거죠. 이 입체도형에서의 닮음비, 닮은 두 입체도형에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입체도형의 닮음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닮음이 되는 도형들이 있는데, 닮은 두 구, 원기둥, 원뿔에서의 닮음비. 이게 아니네. 항상 닮음이 되는 도형들은 어떤 도형들이 있냐면, 정다각형. 정다각형 알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거. 정다각형들은 항상 닮음이 되고, 정다면체. 정다면체도 알지? 정다면체 몇 개 있냐? 5개. 누굽니까? 숫자만 쓸게. 4, 6, 8, 12, 20. 맞아?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가 정다면체입니다. 얘네들은 모두 닮음인 도형입니다. 그 다음, 부채꼴은 닮음입니까? 어디가 같아야 돼요? 예.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 이해돼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은 항상 닮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 구 이런 것들은 전부 닮음이죠.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알죠? 어떻게 되냐 이게? 90도고 여기를 갖고 얘들 몇 도 그러면 45도, 45도 이렇게 되는 직각삼각형은 전부 다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내가 만약에 이만한 직각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럼 요때 내가 여기서 빗변 위에 수선을 내리면은 이 직각삼각형들은 모두 뭐하다?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 여기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직각삼각형은 다 닮음입니다. 이해돼요? 90도가 아닌 한 내각의 크기가 같은 직각삼각형은 모두 닮음인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원기둥하고 원뿔은 닮음이 되냐 안 되냐? 돼요? 원기둥 될 수 없잖아. 아니지 당연히. 아니 만약에 내가 이만한 이런 원기둥하고 이런 원기둥이 홀쭉한 원기둥이 있으면 얘를 아무리 축소하거나 확대한다고 얘랑 합동이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겠지. 원기둥 원뿔은 전부 닮음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붙으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다 설명했네. 이게 교재가 좀 빈약해서 그지? 설명이 할 게 많지가 않아. 62페이지 삼각형의 닮음 조건. 합동 조건과 비슷한데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 첫째 SSS, 둘째 SAS, 셋째 합동 조건은 ASA 합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닮음에서는 없습니다. 에? 그건 직각삼각형. 왜 AAA라고 안 할까? 두 개만 같으면 삼각형 나머지 한 각은 자동으로 같아집니다. S는 알죠? S는 사이드.
변, A는 앵글, 각입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하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SAS 닮음은 두 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하고 그 사이 끼인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 된다라는 거고, AA 닮으면 한번 세 각이 모두 같은 거예요. 알겠죠? 두 각이 같으니까. 대응하는 세 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찾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도 닮음 조건, 무슨 조건을 만족해서 닮음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때 제일 학생들이 많이 잘 못 찾는 거가 바로 요겁니다. 2번 SAS 닮음. 이해돼? 자, 요거가 이제 도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같은 쪽 방향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으면 이게 잘 보이죠. 얘랑 닮음이라는 거. 맞아? 그런데 요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맞아요? 180도 뒤집어. 이해돼? 180도 뒤집게 되면은 도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해돼? 네. 맞죠? 그럼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니까요. 자, 여기가 A, B, C, D, E라고 하면 삼각형 ABC와 누가 닮았냐?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대응점 순서대로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삼각형 ABC 닮음 누구? 자, 직각삼각형은 좀 쉽지 그래도. 맞지? 뭐? A, E, D. 맞아? 아, 이해하기 안 했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꼭지점이 대응점 순서대로 반드시 써줘야 된다고 했죠. 맞아?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가 대응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선분 AB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AE. 얘와 얘가 대응변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 선분 누구? BC와 ED. 이해돼? 그 다음, 선분 AC와 선분 AD가 대응변이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응점 순서대로 써주셔야 대응변 찾을 때 도형이 조금 까다로운 도형들은 여러분들이 대응변이 빨리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럴 때 요거 써놓은 알파벳 순서를 보시면서 대응변을 찾으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64페이지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변의 길이 구하기. 자, 거기 있는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그게 바로 SAS 닮음인 겁니다. 한 문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6, 요 길이가 8,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4, 전체 길이가 1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삼각형 ABC와 닮음인 삼각형이 누굴까요? 삼각형 누구? B, 예? ABC라고 했구나. 그럼 뭐가 돼요? EBD. 맞아? EBD가 닮음인 삼각형입니다. 대응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삼각형의 AB, 맞아? AB는 대응변이 누구다? EB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EB. 여기가 닮은 B는 따라서 닮은 B는 몇 대 몇?
8대 4가 되죠. 그죠? 2대 1이죠. 그러면 8대 4니까 이해돼? 지금 요 대형변과 요 대형변을 봤더니 얘가 8이고 얘가 4입니다. 맞아? 그래서 닮은 비는 2대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큰 삼각형의 길이의 절반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3이죠. 그죠? 그럼 x는 6이 되겠지. 그지? 네, DE의 대응변은 CA가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x는 3 곱하기 2 해서 6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거 무슨 닮음이야? 이거 SSS라고 하면 안 돼요. SSS는 보면 변이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두 삼각형에 모든 변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여기가 안 나왔잖아요. 여기를 구하래잖아. 그러니까 요 변을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각 B가 공통각이 됩니다. 이해돼요? 요 길이 4, 요 길이 8, 1대 2죠. 그죠? 요 길이 6, 여기 BD의 대응변이 BC란 말이야, 지금. 맞아? 그래서 6, 12, 1대 2, 1대 2.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 그 사이 끼인각이 크게 같죠. 각 B가 공통각이니까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 됩니다. 닮음이 됩니다. 넘길게요. 66페이지. 직각삼각형의 닮음. 1. 직각삼각형의 닮음. 두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삼각형은 닮음 도형이다. 이게 무슨 닮음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각삼각형에서는 요 직각삼각형과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A, B, C, D, E, F라고 하면 C와 F가 90도다 라고 하고 한 예각의 두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면 라고 했죠. 각 B와 각 E가 같다고 하면 맞아? A는 당연히 지금 두 각이 같잖아요. 맞아? 각 A와 각 D도 같아지겠지. 맞아? 그러면 삼각형 ABC 닮음 삼각형 누구? DEF가 되고 무슨 닮음입니까? AA 닮음이 됩니다. 이해되죠? 이게 나왔구나 드디어. 볼게요. 직각삼각형 속의 닮음 관계가 이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써먹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도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수능 때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성질이니까 A, B, C 자 여기를 H 삼각형 ABH하고 여기다 쓸게. 삼각형 ABH 닮음. 자, 요 보여 이거 1번 여기 거 2번. 이거 제일 큰 거 3번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일 큰 거. 자, ABH하고 이 큰 삼각형의 대응점 순서대로 불러봐. 누구야? ABH. 요 큰 것도 직각삼각형이잖아요. 대응점 순서가 어떻게 돼? A의 대응점이 누구야? C. 맞아?
그러니까 A, B, H 닮은 뭐? C, B, A. 맞아? 무슨 닮음입니까? S 아니야. S 아니야.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요. A, B, H 요 직각삼각형에서 90도를 제외한 두 각을 동그라미 X라고 두면 맞아? 5 플러스 X는 몇 도입니까? 90도죠. 그러니까 얘가 X면 얘가 90도잖아요, 지금. 맞아? 그럼 얘가 X면 얘는 뭐가 돼요? 동그라미가 돼야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 A, H, C도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얘가 동그라미면 얘 뭐가 돼야 돼? X가 돼야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삼각형 ABC 요거 이 세 개의 직각삼각형이 모두 AA 닮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치? 자, 여기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로서 이제 여기 공식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실제 이제 네 가지입니다. 선분 A, B, 대. 이해돼? 자, 요 조그만 삼각형의 A, B의 대응변이 누굽니까? 여기, 맞죠? 예. 얘 빗변이잖아. 조그만 삼각형의 빗변. 큰 삼각형의 빗변은 BC. 는 조그만 삼각형의 요 길이. 여기네. BH. BH의 대응변이 누구예요? 큰 삼각형의 누구? AB. 맞아? 뭐. 그냥 선분만 썼어요. 원래 대응점 순서대로 써도 되고, 이거는 길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이 곱하면 A, B의 제곱은 BC 곱하기 BH다. 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잘 보시면 A, B 얘를 제곱한 것은 맞아? BH 곱하기 BC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이게 첫 번째 여기 1번이 아니고 이걸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주어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고 90도를 끼고 있는 변에서 빗변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나오는 직각삼각형 3개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 조그만 직각삼각형 있죠. 2번 직각삼각형하고 이거 제일 큰 직각삼각형 사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삼각형 AHC 닮은 누가 돼요? 조그만 거 AHC 닮은 누구? BAC 맞아? 똑같이 AA 닮음입니다. 요거 보면 조그만 삼각형의 빗변 선분 AC 대 큰 삼각형의 빗변 누구예요? BC는 조그만 삼각형의 CH의 대응변이 누구예요? 큰 삼각형에서는 AC가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AC의 제곱은 BC 곱하기 CH가 나옵니다. 맞아? 이게 두 번째 공식. 보시면 AC를 제곱한 거는 두 번 곱한 거는 BC 곱하기 CH 그제? 요 길이 곱하기 전체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자, 마지막으로 요 1번과 2번의 직각삼각형 있죠? 1번, 2번 직각삼각형 삼각형 ABH 닮음 ABH 닮음 누구야? C, A, H 맞아? C, A, H가 닮음이죠? A, B, H, C, A, H 맞아.
자, 요때 AH 3분 AH의 대응변은 누가 됩니까? 요거죠? 맞아? 요 1번 직각삼각형에 여기서는 높이에 해당하죠? 그러면 2번 직각삼각형에서는 요 길이가 대응변입니다. AH 대 CH는 요 1번 직각삼각형에 BH의 대응변이 누구야? AH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AH의 제곱은 CH 곱하기 BH.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식입니다. 자, 이것도 진짜 보시면 이제 색깔이 없네. AH 요거의 제곱은 맞아? CH 곱하기 BH. 이걸로 할까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다. 이렇게 나오죠. 꺼놓은 게 전혀 구분이 안 되네.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에? 하나 더 있어. 요것도 잘 나와. 근데 이게 제일 쉬워. 리을이 제일 쉽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ABC 있지?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맞아? 자, 얘가 90도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이 밑변과 높이가 될 거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볼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 곱하기 선분 AC가 돼요. 맞지? 얘는 그러면 얘를 선분 BC를 밑변으로 보고 선분 AH를 높이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선분 BC 곱하기 선분 AH가 되는데 좌변과 우변에 2를 곱해주면 맞아? 얘들아 피곤해? 내가 지금 이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화를 못 내겠네. 어? 지금 태도들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응? 똑바로 안 할래?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요거 제일 외우기가 편해. 이게 바로 기억나지? 이게 음매하는 게 뭐야? 소. 한글 소자 있지? 이해돼?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글 소자 이해돼? 이해됐죠? AB 요 길이 곱하기 AC 요 길이 맞아? 는 BC 곱하기 AH인데 뭐 AH 곱하기 BC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한글 소자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무슨 착각을 많이 해? 요거 열심히 배우고 나면 굉장히 애들이 실수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실수 많이 하는 게 있는데 모든 삼각형에 이게 다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만 이렇게 나와 있어. 도형이 이렇게 막 나와 있어. 여기 수선을 내렸다고 나와 있어. 여기 90도야 아니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막 지 마음대로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해가지고 막 열심히 구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죠? 주어진 삼각형이 여기가 수직이어야 되고 90도여야 되고 수직인 놈에서 빗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셔야 돼요. 요 도형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지 마음대로 이제 여기가 90도란 말도 없는데 여기 있는 공식을 다 갖다 써.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당연하지. 잘못 풀었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 요거 외우는 방법을 조금 요거 지금 여기 공식들이 나오는 유도 과정만 제가 쓴 거예요. 그죠? 그건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가 90도, 여기가 수선을 내렸어요. A, B, C, H 라고 두면, 자, 지금 보면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에서 요 꼭지점에서요, 선이 하나, 둘, 세 군데 이렇게 내려오죠. 맞아? 요 길이들은 전부 제곱해야 돼. 제곱이야. 그럼 무슨 냐면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 이해돼?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전체.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전체. 좌우 대칭이지? 그지? 좌우 대칭으로 얘의 제곱은 요 끊겨 있는 요 선분의 길이에다가 전체 길이를 곱해준다. 맞아? 얘의 제곱은 여기 끊겨 있는 요 길이에다가 전체 곱해준다. 맞아? 자, 마지막은 아니죠. 가운데 거. AH의 제곱은 요 점에 의해서 선분 BC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지? 그래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됩니다. 저 도형을 머리에 다 넣어 놓으라고. 이해돼요? 뭐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전체. 맞아? 여기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전체. 가운데 제곱은 왼쪽 오른쪽 곱한다. 이해돼요? 마지막 하나가 뭐라고? 소. 이해되죠? AB 곱하기 AC는 AH 곱하기 BC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외웠어? 지금 이거 안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닮은 도형까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닮음을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어이구야, 이거 40분밖에 안 됐는데. 한 15분 더 설명해야 돼요. 자, 그럼 69페이지.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자,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생긴다. 예?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닮음이지, 닮음. 말 그대로 닮음인 삼각형만 잘 찾으면은 쉬워, 닮음은. 그거 찾는 게 어려운 거야. 알겠네? 그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즉 내가 말하는 의도는 닮음인 삼각형을 찾고 대응변을 명확하게 잘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대응점, 대응변. 이게 기본이었지. 강조했죠. 대응점 순서대로 써야 되고, 대응변은 반드시 대응변끼리 써야 되는데, 대응점, 대응변은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거는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할 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응변을 잘 찾아야 돼. 자,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처음 거는 조금 연습하는 거니까 그닥 어렵지 않은 걸로. 자, 요 두 선분이 평행합니다. A, B, C. 여기가 D, E 이렇게 되어 있죠. 맞네 얘들아? 자, 닮음이 삼각형 보이죠? 삼각형 A, D, E 닮음 누구? 삼각형 A, B, C가 닮음이지. 무슨 닮음이에요? 평행하면 동의각과 어깨의 크기가 같아지니까 각A는 공통각이고, 맞아? 각 D와 각 B는 동의각. 얘하고 얘도 동의각. 맞아? 그래서 AA 닮음입니다. 아니, 변이 아예 나와 있지도 않은데 S를 말하면 안 되죠. S 말할 게 없는 거야. 그렇죠? 변을 제가 하나도 안 썼어요. 자, 그러면 대응변을 물어보자. AD의 대응변은 누굽니까? AD의 대응변은 AB죠. 맞아? 잘하고 있네. 다음. AE의 대응변은 누구예요? AC. 그 다음. DE의 대응변은 BC가 됩니다. 맞지? 이건 당연한 거야. 맞아?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할까? 여기가 A, B, C. 요 선분과 요 선분이 평행합니다. 여기가 D, E. 자, 얘도 A, B, C 닮음 누구? A, B, C, A, D, E. 이거 똑같죠, 지금? 맞아? A, A 닮음이고, 요 두 삼각형의 대응점은 똑같습니다, 두 개. 맞아? 똑같이 무슨 닮음? A, A 닮음이죠. 맞아? 그래서 여기서도 A, AE의 대응변은 누구다? AC가 되죠? 그 다음, AD의 대응변은 AB가 되고, DE의 대응변은 BC가 되는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자, 네, 여기 그대로 재활용할게요. 닮음인 이 두 삼각형 요 사이에서 말이지. 에? 평행선과 삼각형과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인데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69페이지의 두 번째 거야. 오른쪽 거라고. 이해돼요, 내 말? 자, 즉 AD 대 DB는 AE 대 EC가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해돼? 그럼 아까 내가 볼 때 요 길이 대 전체 길이, 요 길이 대 전체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성립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왜 요 길이 대 요 길이를 말 안 할까? 뭐라고? 그럼 내가 한번 써볼게, 여기서. 이거 성립해야 돼. AD 대 DB는 AE 대 EC는 성립한다고 돼 있죠? 요게 그러면 DE 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요게 성립할까라는 겁니다. 성립할까? 성립 안 하니까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지, 제일 처음에 삼각형 닮음에서는 닮음인 삼각형 잘 찾으면 된다고. 지금 요 길이가 도대체 누구의 길이야, 이거?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어떤 삼각형이야? 이게 지금 삼각형에서 나온 거냐? 뭐라고요? ABC. ABC에서 요게 한 변이 어디 있냐? 이거는 한 변이 아니잖아요. 요 변의 일부분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얘들아, 잘 봐. 이 선분과 이 선분도 어떤 삼각형의 일부분인 거야, 지금. 한 대응변인 거야, 지금. 그 삼각형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했었잖아. 자, AC 있죠? AC와 평행한 선을 꼭지점 D에서 그어보시면, 이해돼요? 이해돼? 이 숨겨진 삼각형이 나온 거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 거야. 자, 얘가 C라고 돼 있지? 그럼 여기를 C'이라고 두면은 얘네 삼각형 ADE와 삼각형 DBC'이 AA 닮음입니다. 맞아? 얘가 무슨 삼각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이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합니다. 맞아? 따라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여기 길이는 요 길이를 A, B, C, D라고 두면 맞아? A 대 B는 C 대 D가 성립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아? 자, 요 D가 바로 요 길이 D가 됩니다. 맞아? 이해돼?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대응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의 대응변이 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돼? 요거의 대응변은 누구가 된다?
B, C 프라임이 대응변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요런 내용들을. 이해돼? 예. 그래서 닮음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닮음 쪽이. 예?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점수가 많이 애들이 저조하죠. 중학교 전체 3년간 가장 점수를 낮게 받을 때가 요 시기입니다. 아시겠어요? 2학년 2학기. 중간, 기말이. 근데 중간도 막 확 떨어졌는데 기말이 더 떨어질 때도 없는데 막 지하를 뚫고 들어가려고 해. 이해돼? 그러니까 도형 문제들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는 원래 수학적 감이 좋아서. 저도 소실적인 수학 좀 했는데 이 도형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야. 응? 그 경험이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게 어려운 문제를 주면 아무리 공부 잘한다는 애들 못 풀어요. 못 푼다고. 풀어봤던 애들이야 풀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경험인데,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을 좀 이렇게 다뤄보고 많은 문제를 다뤄본 애들은 응용력이 생기는 거야. 그치?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요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 도형 또 나오는데요. 자,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니, 얘들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성립한다라는 게 안 나와 있죠. 성립 안 하니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딱 요 삼각형이잖아. 요 삼각형의 대응변일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변이잖아요.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없네, 삼각형이. 맞지? 맞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요것도 보조선을 긋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 D에서 선분 EC와 평행하게 긋거나 점 E에서 선분 DB하고 평행되게 긋는 거예요. 이해돼? 자, 저는 D에서 그을게요. D에서 평행하지가 않죠? 자,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습니다. 그러면 자, 요 점이 C인데 요 점을 C'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사각형 ECC'D는 무슨 사각형? 평행사변형이죠. 그러니까 EC의 길이하고 DC'의 길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보여 이제? 지금 요 조그마한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 있지? 요 삼각형하고의 닮음을 이용한 거예요. 모르겠다 이거야? 자, 요 길이를 A. 이해돼? 요 길이 A, 요 길이 B. 맞네? 자, 물어보자. A의 대응변이 누구야? 요 큰 삼각형의 DC'이죠? 그치? 맞아? 그래서 요 길이 아까 어디였냐 이거? 요 길이 대 여기를 요 길이를 C, 요 길이를 D라고 두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이제 A 대 C는 B 대 D가 성립한다고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이해돼? 근데 지금 요게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이유. 왜 그렇게 나오느냐. 여기가 C니까 요 길이도 C가 됩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삼각형, 자, 요 꼭지점이 지금 A예요. AED.
닮음 누구? A, E, D 닮음 누구? D, C 프라임 D, C 프라임 B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AE의 대형변은 D, C 프라임이야. 이해돼? A 대 C는 B 대 D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대형변이 아니고 요 길이의 대형변은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중요하다고 했다 이거. 그런 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뒤쪽에 가시면은 막 그 선분 두 개가 이렇게 쭉 꺼져 있고 여기 평행선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도 같은 원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돼? 이렇게 하고 쭉 가다 보면 삼각형 만들어지잖아. 그럼 요 삼각형들 보이는, 니은 눈에 보이는 삼각형 전부 닮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평행선과 평행선에 의해서 잘려진 부분의 선분 있지. 이게 전부 대응변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대응변이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저거의 활용이 얘란 말이야. 이해돼 내 말? 자, 그래서 여기에 대응변은 누구다? 요 평행선에 의해서 요 선분, 요 직선이 요렇게 요 딱 나눠져 있지. 여기 맞아? 그러면 요 직선에서 뭐 요 부분이 대응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누가 대응변이 된다? 여기서는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네? 그러면 또 이제 요거에서 어떤 식으로도 나와? 어떤 식으로도 나올까? 직선 세 개가 평행하다고 빡 나와. 근데 아까처럼 구분이 잘 되게 요쪽으로 이쁘게 꺼져 있으면 좋지. 근데 어떤 식으로 막 이렇게 빡 이렇게 나와 막. 이런 식으로. 이해돼? 크로스에서 나타납니다. 요 세 선이 평행합니다. 근데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내가 말한 저거 잘 이해하면 돼. 여기 직선 L, 요거 직선 M이라고 두면은 이해돼? 안 어렵다고. 두 직선이 평행선에 의해서 잘려진 부분이 모두 대응변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요 길이의 대응변이 누가 된다? 보이죠? 요 평행선에 의해서 잘려진 부분이란 말이야. 직선 L이. 맞아? 그럼 직선 M은 요 부분이 잘려진 부분이야.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가 대응변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응변이 누구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응변은 누가 돼? 여기 네가 보조선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지? 여기 보조선이 이렇게 평행선이 하나 더 있다 생각하면 여기에 대응변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의 이제 평행선 사이에서의 닮은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들도 학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71페이지 보시면 그래 이거 다 설명했네. 나는 이제 71페이지를 다 설명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